KT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가 경찰에 고지해도 수일간 대처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범죄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사용된 걸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서남권, 경기, 인천 일대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KT 자체 조사 결과 피해는 278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관 합동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로 추정했습니다. 펨토셀은 반경 10m의 통신을 제공하는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불법 개조될 경우 휴대전화가 정상 기지국으로 오인해 연결되도록 하고 이때 데이터 탈취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 등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당장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KT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지한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KT 본사를 포함해 지점, 중개소 등에 공문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 당할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T는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하루 뒤인 5일에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를 막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전체 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이상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느라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의 접속 방식과 정보 탈취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과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꼽으며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에도 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의 배경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함께 K제조업의 제도약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산업 정책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제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외에 방위산업과 우주 위성통신 산업 역시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 해킹에 이어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집중적으로 일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도 편리하지만 그만큼 보안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우체국 서버가 다운돼 우편, 금융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3일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이어 4일엔 오픈AI와 티맵 모빌리티, 배달의 민족, 디스코드, SNS, X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마다 패치 작업, 단순 시스템 오류, 클라우드 인프라 오류 등을 원인으로 밝히며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SK텔레콤, 롯데카드, 넥슨이 연속으로 해킹을 당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보안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안을 온라인 산업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온라인 산업 업계에선 단기적인 성과와 성장 우선주의, 인력 추가 수요로 인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이런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도입한 EPF 기능처럼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차단하고 경고하는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플랫폼 기업들도 취약점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점을 곧바로 공개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공개한 SK텔레콤은 이익 감소, 고객 감소를 겪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고 KT는 해킹 의심 통보를 받은 뒤 서버를 파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취약점이 재공격받지 않도록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을 받아온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보안 전문지를 통해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치매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서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T가 파악한 것처럼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뒤늦게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피해 지역과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사를 통해 KT 소액결제 피해 소식을 접한 20대 A씨.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 요금을 조회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같다 보니까 어플로 한번 실시간 요금을 조회를 해보니까 22만 4천 원 요금이 빠져나가 있었고 전날 새벽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지만 관련 문자는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려 했지만 원천 차단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언제 또 소액결제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매번 자기 전에 항상 그 실시간 요금제 조회를 확인을 하는데 빠져나가진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과 두려움이 들고 KT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73건, 4,7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금천의 경우 45건, 2,850만 원의 피해가, 경기 부천에서도 6건, 48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와 경기 과천,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가입자로 KT의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